안녕하세요. 가족사랑 통합면역센터 발표를 맡게 된 상담실장 유다혁입니다. 저희 2023년 QI 주제는 암 환자 면역치료 활성화라는 주제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암 환자 발생 증가에 따라서 면역치료는 환자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2022년 11월 22일 김제지역 최초의 통합면역센터가 오픈했습니다. 환자의 본 치료와 더불어서 지속적인 면역치료를 통해 환자의 삶의 질 개선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최우선으로 통합면역센터 활성화란 주제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팀 구성입니다. 팀장 이미경 원장님을 중심으로 간사 이은진 병동장님 이외에 3호 병동 간호사실, 면역센터 치료실, 영양과 사회사업실 함께 진행하였는데요. 팀 이름은 암이랑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암과 함께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저희 BTS의 팬클럽 이름이 아미인데요. 저희도 환자의 팬이 되어서 옆에서 응원하고 지지하고 싶은 마음, 또 그들처럼 널리 가족사랑 통합면역센터를 알리고 싶은 마음에 암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오픈 이후에 상담 건수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기대와는 다르게 유선, 방문 좀 저조했던 부분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입원 환자도 좀 적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김제뿐만이 아니라 전북권 내 병원 내 홍보가 미흡했던 점, 인력 구성이 완벽하지 않았던 점, 좀 교통이 불편했던 점, 그리고 환자분들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 저조가 입원 환자가 조금 오지 않았던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대책을 세워보았는데요. 홍보 TF팀을 구성을 하였고 암요양병원 아카데미를 참여해서 부서별로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환자분들을 위한 편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개인에 맞춘 스케줄을 짜고 있습니다. 계획으로 저희가 4가지로 크게 잡아보았는데요. 먼저 치료중심 가족사랑병원, 그리고 식단 개선, 홍보 활동, 환자분들을 위한 공간 이렇게 4가지를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2가지 목표를 세웠는데 입원 환자 월 15명 그리고 고주파 치료 월 30건을 넘겨보자 라는 목표를 세워보았습니다. 먼저 홍보 활동입니다. 개소식 이후에 저희는 좀 환자분이 많이 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기대와는 다르게 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홍보 활동을 좀 중요시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홍보 TF팀을 구성해서 매주 월요일 홍보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크게 병원 홍보, 지역 홍보, 내부 홍보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했고 이 자리는 홍보뿐만이 아니라 환자분들을 위한 공간이라던가 식사 부분들, 개선사항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홍보 활동 중에 지역 대학병원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먼저 전북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지역 암센터, 방사선 종양학과, 원광대학교 병원, 예수병원, 대자인병원은 진료협력센터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방문하여서 저희 홍보 리플릿을 전달하곤 했습니다. 다녀오고 나서는 좀 홍보 일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류를 하다 보니 암에 대해서 좋은 교육이 있는 경우에는 암센터에서 직접 모셔서 교육을 해주시기도 했고요. 반대로 저희도 필요한 자리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치료 중심 통합면역센터인데요. 2023년 가족사랑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는 치료를 잘하는 병원, 치료 중심 병원인데요. 저희 면역센터도 이에 맞춰서 하루에 2번씩 회진은 기본으로 고주파 치료 시에는 원장님께서 직접 자리 세팅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저희 원장님은 치료뿐만이 아니라 1:1 개인 면담을 통해서 암 환자로서 내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 마음가짐 등도 상담을 해주면서 저희는 치료와 치유가 함께하는 면역센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치료 스케줄표인데요. 저희도 좀 환자가 조금씩 늘어가고 면역 치료가 좀 많아짐에 따라서 이 환자가 오늘 어떤 치료지, 좀 몇 시지라며 조금씩 놓쳐지는 부분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에 치료 스케줄표를 만들어서 담당 원장님, 상담실장, 병동, 고주파실, 모든 곳에서 공유를 가능해서 당일에 이루어진 치료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암 환자 특성상 외진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요. 외진으로 인해서 치료가 빠지는 경우에는 스케줄표를 확인해서 고주파실과 도수치료실은 다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스케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40대, 50대 환자분들이 일과 병행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경우에는 1박 2일, 2박 3일 단기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시간을 이 시간만 꼬박 내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움직일 수 있도록 치료 스케줄표를 만들어서 공유하였고요. 통원 치료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좀 오시다가 오시지 않는 경우는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원 치료 같은 경우는 저희는 점심, 저녁, 주말 상관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동에서 함께 통원 치료도 커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단 개선 부분입니다. 암 요양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저는 식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연도 초에 환자분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건데 정말 많은 불만이 있었음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로는 저희가 신환 환자가 오면은 영양과장님께서 직접 1대1 상담을 하시고요. 간식 전달 시간에 직접 영양과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 시간에 환자분이 좀 식이를 조절을 해야 된다거나 항암으로 인해서 식사를 잘 못 드신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영양과에서 직접 소통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선이 필요한 사진인데요. 환자분이 직접 의견을 주시기도 하고요. 같은 식단 내에서 같은 식재료가 너무도 반복됐던 점, 딱딱한 고기류가 나오거나 음식을 세팅할 때 좀 예쁘게 되지 않았던 부분들, 개선 사항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거는 개선 후 식단인데요. 물론 식사 특성상 정말 좋은 날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날도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식재료가 겹치는 거나 하는 등의 개선이 많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간식이 이전에는 좀 빵 종류가 많았다면 현재는 좀 건강한 간식 위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식사 시간이 조금 조마조마한 시간이었는데요. 현재는 정말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환자 만족도 높이기입니다. 현재 계신 환자들의 만족이 높아야 주변에 또 다른 환자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먼저 정확한 통합면역센터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초반 오픈 시에는 인력 구성을 3병동과 함께 하다 보니 3호병동이 좀 비어지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후로 조금씩 분리가 되었고 7월 1일부터는 완벽하게 병동 분리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3호병동 간호과는 고주파 치료, 고압산소 치료, 외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처치들을 필수적으로 배우고 있고요. 면역 치료는 특성상 다 비급여이기 때문에 저희는 정확한 치료를 위해서 비급여 치료 시에는 환자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비급여 치료가 많아서 치료할 때마다 사인을 받는 게 조금 힘든 부분이기도 했는데요. 저희는 치료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치료를 받던 환자가 내가 이거 주사 맞았나요? 라며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인한 부분을 보여드리면서 정확하게 치료가 들어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자 만족도 높이기 중에 프로그램 진행 부분입니다. 오픈 초반에는 프로그램을 좀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이수정 실장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사회사업실 이윤주 선생님과 함께 자체 프로그램인 마음치유 프로그램이란 이름으로 매주 수요일 힐링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환자분들의 의견 청취와 해피콜입니다. 환자분이 조금 필요로 하는 부분들 그리고 퇴원 환자에게 해피콜을 해서 좀 필요한 부분들을 개선을 점검을 했는데요. 먼저 저희가 초반에 빨래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좀 빨래를 해와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하 1층에 빨래방을 세팅을 하게 되었고요. 특히나 올해는 비 오는 날이 너무 많아서 운동할 공간이 없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하 1층에 운동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대장암 환자나 직장암 환자분들이 비대 없이는 좀 화장실 이용하기가 어렵다라고 했는데 설치를 하게 되어서 조금 편안하게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유방암 환자 입원할 때 림프도수가 없어서 입원을 보류했던 건이 있었는데 현재는 박현복 실장님께서 림프도수도 시행하고 계십니다. 또한 저희 환자분들이 정말 원했던 안마 의자도 휴게 공간에 설치하게 됐고요. 새 건물 냄새로 인해서 입원을 보류했던 건이 있어 현재는 공기청정기도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환자의 필요한 부분을 개선을 해보니 우리 환자분 옆에 있는 다른 환자분들을 소개시켜 주시기도 했는데요. 물론 입원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환자 만족도가 높아져서 주변에 있는 환자를 소개시켜 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블로그나 카페를 좀 돌아다니면서 저희에 대한 글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데, 초반에는 글이 없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네이버 카페나 네이버 영수증 리뷰 등 환자분들이 정말 치료 이후에 느꼈던 부분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효과 평가입니다. 월별 실 인원 건수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초반 5명, 11명이었던 부분들이 5월달 저희가 목표로 했던 15명을 넘어서 지금도 2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입원 건수, 재입원 건수도 늘어났는데요. 특히나 재입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입원 만족도와도 큰 연관이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주파 치료 건수입니다. 초반에는 13건, 16건이었는데요. 3월달 저희가 목표로 했던 30건을 넘겼고요. 5월달부터는 지속적으로 높아져서 7월에는 저희의 목표로 했던 2배 이상의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세분화적으로 좀 면역 주사와 치료제도 확인해 보았는데요. 전달 대비 40%, 50%, 그리고 5월, 6월, 7월은 정말 많은 면역 치료가 들어갔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8월은 적은 그래프는 아니지만 전달 대비 좀 감소한 부분이 있어서 어떠한 항목인지 좀 세부적으로 모니터링 해보았는데요. 면역 주사 같은 부분은 조금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지만 고용량 비타민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추세에서 8월에 좀 낮은 부분, 도수 치료도 올라간 부분, 내려간 부분이 있지만 8월달 조금 낮은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가 사후 관리는 이렇게 짜보았습니다. 먼저 저희의 첫 번째 목표는 입원 환자 30명이 돌파가 저희 면역센터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그래프상에서 8월 달에 조금 그래프가 내려갔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확인을 해보니 치료는 받고 싶지만 아무래도 비급여 치료 특성상 사보험 관계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개인별 치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개인 묶음 코드를 저희가 9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역 식단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영양가와 소통하고 개선 상황을 점검을 할 거고요. 퇴원 환자 해피콜과 저희 자체적으로 퇴원 만족도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는 장기 입원 환자분들이 퇴원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치료의 끈을 놓지 않도록 단기 입원, 통원 치료를 유도해서 이런 환자분들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2호 병동을 어떻게 구성할지 지금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VIP 환자분들이나 암 치료가 아니어도 면역 치료를 위해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프라이빗 2호 병동이라는 이름으로 좀 구성을 해볼 겁니다. 또한 저희가 가장 원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지역 특성상 타병원 진료를 가실 때 차량이 없는 환자분이시거나 보호자분의 이동이 좀 어려운 경우 퇴원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전북권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시에는 조금 더 편안하게 환자분들이 치료를 다닐 수 있도록 차량 운행을 하고 싶습니다. 이는 저희가 30명을 유지했을 때 시행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입원 환자 30명을 위해서 앞으로 더욱더 전진하는 통합면역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